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침에 따라 경상북도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을 19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공동 출자한 문화엑스포도 사전 통보 없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주시의회는 통합이 성사될 경우에 엑스포 부지와 건축물에 대한 무상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고 경주 지역 문화단체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경주엑스포와 컨텐츠진흥원, 문화재단 등 문화 분야 3개 공공기관을 경북문화재단으로 통합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엑스포는 출자 구조상 함부로 통합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1996년 재단 설립 때 문광부 50억, 도 28억, 시 25억 원을 출연했고 1999년 엑스포 대공원 부지 매입 때도 경주시가 땅값의 절반인 275억 원을 냈습니다. 올해도 각종 운영비의 절반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똑같이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절반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 없이 통폐합이 추진되자 경주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엑스포가 통합될 경우 엑스포 부지와 2008년 기부 체납받은 건물의 무상 사용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하고 아무 원한도 없고 그 절반에 걸려 있는 땅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냥 그 재산을 위에 통폐합한다고 경상북도에도 행시 주신 많고 법률가들이 많을 건데. 경주 천년 미래 포럼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방침이라고 해서 군사 작전하듯 충실히 따르는 것은 행정 독재라며 문화엑스포의 역사성이나 지역성, 상징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K-팝과 문화, 영화, 예술 부분에 한참 지금 그 기상을 떨치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 엑스포를 구조조정 한다는 부분에서 당황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문화엑스포의 기능과 조직, 목적은 유지하고 유사 기능만 줄이는 윈윈의 방식이라며 경주시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재단으로 만들 경우는 무슨 청산 절차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다시 또 재출연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뭐 경주시가 크게 손해보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우리가. 민선 7기 때도 엑스포와 관광공사의 통합이 추진되다 무산되는 등 정권과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조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포항시 의원들로부터 심각한 갑질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들은 시의원들의 고압적인 자세나 인격 모독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각종 자료 제출 요구 때문에 업무에 큰 부담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포항시 의원들이 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90%를 넘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조합원 수가 1,800명인 포항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제8대 포항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의원의 고압적인 자세나 인격 모독 행위, 이른바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3명 중 1명인 34.9%가 많은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포항시의회와 시의원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불필요한 자료 요구가 30%대로 1위를 차지했고 처리 불가 민원 요구가 뒤를 이었는데 실제로 응답한 공무원 10명 중 7명이 자료 제출 등으로 업무에 부담을 느낀 경험이 있었습니다. 시의원이 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무려 90%를 넘어 특히 인사 개입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상현 전국 공무원노조 포항시 지부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원의 인사 개입과 불필요한 자료 요구 등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며 긍정적인 모습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은 집행부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을 지킬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를 참고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시의회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가겠습니다. 포항시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의 갑질과 인사 개입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포항시 의회의 자성과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 지역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49명으로 하루 전보다 931명 늘었고 일주일 전과 비교해 2배 육박했습니다. 경북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5월 11일 이후 70일 만입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이 551명, 경주 407명, 울진 66명, 영덕 31명, 울릉 7명입니다. 노동당과 정의당, 진보당 등 경주 지역 진보 3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제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 3당은 지난 5년 동안 조선업 침체기에 하청 노동자 7만 6천여 명이 대량 해고되고 상여금 550%, 연간 임금 30%를 삭감당했다며 최근 조선업계가 수주 대박의 호황을 맞은 만큼 이에 걸맞도록 2016년 임금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는 주말에는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희망버스가 전국에서 조직되고 있어 경주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에서 3년 만에 프로야구 경기가 열립니다. 프로야구팀 삼성 라이온즈가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포항 야구장에서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2022 KBO 리그 3연전을 치릅니다. 포항시는 2020년과 2021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KBO 프로야구 경기를 개최하지 못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경기가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2년간 중단됐던 영덕의 황금은어 축제가 다시 열립니다. 영덕 황금은어 축제 추진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영덕읍 50천 둔치 일원에서 영덕 황금은어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온 영덕 황금은어 온몸으로 즐기자란 주제로 은어 반도잡이와 은어 숯불구이 체험, 가족 물놀이 체험 등으로 진행됩니다. 포스코건설 내 공사 현장에서 집안 조사를 하면서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굴착해 업체와 업체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단독이 도시가스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A씨 회사에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포스코건설 내 공사 현장에서 포스코건설이 발주한 부생가스 발전 설비 관련 공사 집안 조사를 하면서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인 도시가스 배관 매설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포스코건설과 포스코건설 현장 담당자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낮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밤부터는 장맛비가 내리며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볕이 뜨거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크게 웃돌면서 무척 후텁지근했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포항과 경주에는 20에서 최고 70mm, 영덕과 울진 그리고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아침이면 잦아들기 시작할 텐데요. 포항과 경주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21도에서 23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포항과 울진 26도, 경주와 영덕 27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23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6도, 독도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부터 동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남부 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비 소식이 많습니다. 일단 내일 비가 그치고 모레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주말 동안 또다시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과 경상북도가 오늘 국회에서 내년 국가 투자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주요 사업으로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 천년 신라 완경 디지털 복원, 차세대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등을 선정해 국비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당이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스텍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전파진흥협회 등과 함께 메타버스 디지털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메타버스 산업 정책과 관련 국정과제, 경북도의 메타버스 추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주제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경북소프트웨어진흥본부도 정책 개발을 위해 가칭 경북 메타버스 융합진흥센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북에서는 119 신고가 1분에 1.4건이 있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119 신고가 36만 5,834건으로 하루 2,032건, 1분에 1.4건 접수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